집합, 여러 가지 집합의 표현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집합의 연산을 배웠고, 연산 뭐가 있었죠? 일단 A, B의 합집합 연산, 교집합 연산, 그 다음에 여집합 연산과 차집합 연산. 그러니까 뭐냐면 합, 교, 여, 차 이렇게 사칙 연산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집합의 표현인데 이제 집합 간에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를 이제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한마디로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은 자, A에서 B를 차집합 시켰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전체 집합 속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차 B집합이면은 A라는 영역에서 B에 해당하는 거를 제외시키고 요 나머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칠이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이제 A, B 해놓고 교여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좀 확인을 해보면 A라는 두 개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그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다. 그럼 어때? 이 색칠된 부분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확인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밑에 거 보면은 A, B의 합집합 세 개 영역인데 거기서 B에 해당하는 것만 제외시키니까 나머지가 또 이 색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차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 세 가지가 더 있더라. 그래서 차집합은 네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고 문제에서 어떤 형태가 나오든지 간에 그거를 자 이렇게 기본 연산으로 고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부분집합 표현인데 A가 이제 B에 완전하게 들어간다.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간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역시 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때 이제 이걸 좀 따져볼게. 자, A, B와 교집합이야. 만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완전하게 A가 B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나는 부분은 A 자체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B를 두 개를 한 그릇에 담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형태가 B 안에 완전하게 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B만 보이겠다. 자,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어서 교집합은 작은 것이 나오고 둘 중에 작은 것이 나오고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을 때 합집합은 큰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러한 어떤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A에서 B를 차집합시킨다. A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것은 이 전부다. 지워지니까 남은 부분이 없다. 즉 원소의 개수가 이제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니까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얘는 차집합은 A, B 그대로 쓰고 도여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얘기냐?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자, A의 여집합 부분은 이 바깥쪽 부분입니다. 바깥쪽. 이해됐죠? 바깥쪽이야. 그런데 B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B라는 거는 요 구멍 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메워주는 약간 좀 큰 밴드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A의 바깥쪽 부분과 A보다 좀 큰 A를 완전하게 포함하는 이 밴드 부분을 합치면 뭐가 돼요? 전체 집합으로 꽉 차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림을 통해서 알아두고, 자 어쨌든 머리에 쉽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자 포함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집합을 한번 따져볼게요. A의 여집합은 하나 둘 여기고 B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맞죠?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A의 여집합이 더 크다는 거죠.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속에 들어있다. 자, B의 여집합 통째로 A의 여집합 속에 들어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하면은 포함관계가 정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면, 얘가 포함되는 건데, 포함되는 거에서 그것을 포함하는 것을 차집합시키면은 어때? 여기서 전부가 다 지워지기 때문에 남는
원소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얘를 어떻게 해석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것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같은 논리로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굉장히 많다.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나 있다. 그럼 뭐예요?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됐니? 됐죠? 이거 잘 알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 B를 교집합시켰을 때 원소가 없다. 이거는 A, B가 서로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럼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일단 이렇게 서로소라는 거는 공통분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A에서 B를 빼려고 보니까 뺄 게 없다. 즉,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고, 거꾸로, 자, B에서 이제 A에 해당하는 걸 빼려고 했는데, 어때요? 뺄 게 없으니까, 변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내용이냐? A 자체는 B 바깥쪽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역으로 B 자체는 A의 바깥 부분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미리 좀 정리를 해서 문제 상황에서 미리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랬죠? 자, 지금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렇죠? 어떤 표현이 나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해두고 문제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가장 쉬운 이 형태로 변화시켜서 해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 어려운 이 중에 하나의 표현을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시험 준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방법 간단해. 평소에 하면 되는 거야. 자, 밑에. 여기서 뭐 교집합에서 나온 놈은 작은 놈이고 합집에서 나오는 큰 놈이다. 이건 언제? 자, 포함 관계가 있을 때.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교집합하면은 이 작은 녀석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 포함 관계가 있을 때 두 개를 합집시키면은 큰 녀석이 나온다. 요런 얘기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입니다. 밑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하고 넘어가도록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X 치고 우리가 찾는 건 X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합집합 시켰을 때 누가 나와야 돼? 큰 게 나와야 되니까 A가 나온다. 맞잖아? 항상 옳은 거야. 교집합 시켰을 때 어때? 포함 관계 이렇게 있으니까 작은 게 나와야 된다. 항상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찾는 거 X니까 아직 답이 아니에요. 얘를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자, 그림 자체를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맞지? 자, A와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요 바깥 부분인데, 맞죠? 근데 A를 갖다가 합집시켜보면 어때? 구멍이 메워졌잖아. 완전하게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도 맞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공집합. A에서 B를 차집합했어. 남는 게 있죠, 여기. 이게 항상 공집합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치?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있다. 그래서 X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얘가 어떻게 돼? 이거는 B, A 쓰고 교연이니까 차.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B에서 이제 B에 해당하는 A를 뺐더니 이게 다 없어져. 그러니까 남는 부분이 없다. 이것도 항상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은 우리 그 연산에서 분배 법칙을 배웠는데 여집합이라는 이제 연산을 분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했나 봐. 그리고 이거 증명하는 거는 이 아래처럼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려보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알아두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제 A, B에 합집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여집합을 한다면 원래는 합집합의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합집합의 바깥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보니까 분배를 했다 치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요 합집합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산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보면 A의 여집합 어떻게 되죠? A의 여집합. A가 하얀 게 되고 나머지 빨간 거죠. 그다음에 B의 여집합은 이거잖아요. 그치? 맞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교집합하면은 그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요 바깥쪽 부분이 겹치겠고, 맞죠?
그다음에 B 부분은 겹치지 않잖아. 그럼 얘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 A 부분도 단독 부분이니까 겹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은 애초에 겹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깥 부분만 나오니까 어때? 맨 처음에 요렇게 해석한 거랑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해서 교집합을 구한 거랑 어때요? 결국에 같아진단 말이겠지. 그래서 증명이 된 거야. 요거 자체가. 이해됐죠? 요게 인제 '아 성립되는구나.' 해서 법칙이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확인을 했으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거는 개인 본인의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얘도 인제 하나하나 한 다음에 합집합 그림을 그리면은 어때? 일치하게 된다.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살펴보고 납득을 한 다음에 외우면 되는데 방금 전이랑 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이렇게 돼요. 그럼 뭐야? 여집합을 분배한다.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게 인제 만약에 돼 있다면 요거 거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세 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세 개를 갖다 이렇게 합집합을 했어. 그러면 이게 하나, 두 개를 묶고 그러니까 결합 법칙을 좀 쓸 수 있다는 거지. 합집합에. 그죠? 그다음에 보면은 하나하나 여집합, 여집합 분배가 되고 가운데 있던 합집합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 녀석을 다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은 여집합, 여집합 가운데 있던 합집합이 교집합이 됩니다. 이해됐지? 그다음에 뒤에 인제 교 한 다음에 C의 여집합은 그대로 쓰는 거야. 결과적으로 처음과 끝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 아, 드모르간의 법칙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야. 밑에도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때? ABC의 여집합되고 교집합,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다. 요렇게 인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면 요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랬지? 드모르간의 법칙. 됐나요?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자, 그럼 보면 이 녀석을 보니까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인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집합이 분배되기 이전으로 좀 바꾸면 AB의 합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교집합 놓고 자 가로하고 여집합을 바깥으로 빼. 그럼 여기 A라고 놓을 수 있고 B라고 놓을 수 있고 요거 이제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 이해됐죠? 상황을 교집합에서 합집합으로 바꿔주면 돼. 그럼 이거 보면 어쨌든 같은 집합인데 교여잖아, 그치? 이 얘기는 뭐냐면 A 합집합 B에서 A 합집합 B를 차집합한다. 요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에서 자기를 빼니까 이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중집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방금 한 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 집합 잡고 그 다음에 이제 A, B를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좀 그려놓고 이해됐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지금 교집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채워놓고 그다음에 요거 뭐야? 교여니까 A차 B란 말이야. 아니? 그럼 A에서 B를 제외한 부분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다가 16을 채우는 거예요. 이해됐죠? 16을 이렇게 채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B 그다음에 요걸 위치를 바꾼 다음에 여집합을 바깥으로 뺐다라고 했을 때 얘가 28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합집합의 바깥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28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교집합 그다음에 A차 B집.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이쪽에 인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지? 근데 나머지가 어디 있어요? 이 전체 집합 속에 일단 2, 8 지우세요. 2, 8 지우고 그다음에 16 지워야지. 16, 16을 지우고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3도 여기 지워야지. 3도 지우고 그럼 나머지가 뭐야? 4, 5, 7. 4, 5, 7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간다? 그 남은 영역 있잖아. B차 A 부분이죠. 맞지? B에서 A를 이렇게 차집합한 부분에 4, 5, 7이 들어간다. 자,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요령이 이거예요. 전체 집합 속에 A, B를 이렇게 만나게 일단 그려놓고 영역이 몇 개 생겨?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겨요. 맞지? 그럼 문제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네 개의 영역을 문제 상황에 맞게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B를 찾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 B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B를 이렇게 색칠해 갖고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3, 4, 5, 7.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일단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맞죠? 그럼 우선 전체 집합 속에 이렇게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A에서 B를 차집합한 것이고, 이쪽은 B에서 A를 제거한 차집합이에요, 각각. 맞죠? 근데 이게 완전히 뭐 대칭은 아니지만 어쨌든 차집합으로서 글씨로 봤을 때는 대칭이잖아, 그렇지? 이해됐죠? 이것들을 모아놓은, 한마디로 이 둘을 합집합시켜 놓은 이런 상태의 집합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좀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차집합 두 개가 모여있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A 차집합 B, 이쪽하고 B 차집합 A, 이거를 합집합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이런 모양의 차집합을 연산은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상태, 즉 다시 얘기하면 어때? AB의 합집합에서 뭘 빼는 거예요? AB의 교집합을 이렇게 차집합한 형태와 같은 이 연산을 대칭 차집합, 이 삼각형 기호를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야. 대칭 차집합은 일단 각각의 차집합을 합집합한 것인데, 의미상 보면은 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어떻게 넘어오냐면 차집합을 교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지? A, B, 교여. 그 다음에 합집합 묶고 B, A 순서로 교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밑으로 좀 넘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이렇게 좀 바뀌니까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차집합을 형태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의미상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된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을 앞에 거 그대로 합집합, 뒤에 거 그대로 교집합 놓은 다음에 차집합 연산을 교여, 이렇게 바꾼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말하자면 요거 의미, 그 다음에 이렇게 의미. 이 두 개를 알면은 나머지는 그냥 형태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은 대칭 차집합에 어떤 성질이 있다. 물론 따져보면 다 만족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정리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됐죠? 잘 봐. 자, 대칭 차집합은 교집합이 성립한데 왜 그런가 보자. 자, 둘의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거죠.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다. 어때? 결과는 같단 말이야. 머리로도 이해돼요. 그런데 결합 법칙. 자, 요거는 좀 설명해 볼게. 잘 봐요.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칩시다. 여기를 A, B, C 이렇게 볼게. 여기도 A, B, C. 됐나요? 자, 지금 왼쪽은 좀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그럼 일단 대칭 차집합이니까 요거 먼저 하면 어떡해? 자, A, B에 있어서 교집합을 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 선택이 되고 요거 선택이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C랑 봤을 때 합집합을 시켜야 되는데 어때? 합집합을 시키면은 일단 어떻죠? 합집합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맞죠? 그때 교집합을 제외해야 되니까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을 제외하면 돼요. 이 부분. 이해된 여기까지? 요 두 개를 제외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 녀석의 해석이 다음과 같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자 오른쪽에 또 우리 좀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볼게요. 이쪽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BC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 BC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이거란 말이야 일단. 맞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A를 합집합에서 다시 교집합. A를 일단 합집합 시켜요. 그럼 교집합은 만나는 부분이니까 이걸 제외한다. 네? 이해됐나요? 이렇게 놓고 이제 비교해보니까 어때? 똑같잖아, 그치? 됐죠?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A, B, C 순서가 그대로 똑같은데, 연산의 순서를 이게 원래 1번, 2번이었는데, 이때는 1번, 2번. 연산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결과는 같다. 그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에 관한 결합 법칙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됐고, 그치? 이해됐죠? 외워야 돼, 그래서. 문제 푸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거 질문하지 말라. 이런 거는 외워야 돼. 알았지? 자, 세 번째 가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대칭 차집합이니까
일단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일단. 이해됐죠?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공집합이랑 A를 갖다가 시킨 다음에, 공집합하고 A를 교집합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차집합 시키는 거야. 합에서 교를 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A가 되겠고, 요거는 공집합이 되잖아. 차집합하면 아무것도 안 뺄 거니까 그냥 A란 말이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걸 이렇게 따지면은 그냥 쉬운데, 대칭 차집합일 때는 공집합과 어떤 집합을 대칭 차집합 시키면 일단 얘는 A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고, 네, 여기서 보면은 자, 똑같은 집합을 해줄 경우에는 요 합집합에서 도집합을 차집합하니까 어때요? 얘는 둘 다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집합하면 요거는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는 됐어요, 일단. 그러면 저 어떻게 요걸 이해해 주냐면, 얘를 편의상 이건 시험 전에 좀 잘 정리하면 돼. 평소에는 그냥 이거 확인해 가지고 증명해서 써도 됩니다. 만약에 대칭 차집합이야, 의미상. 이렇게 됐을 때는 자, 공집합이 무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같은 게 대칭 차집합이 되면은 요거는 공집합.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짬뽕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쪽 자리 바꿔도 된다는 거죠. 뭐 자리 바꾸면 얘가 되잖아. 이해됐니? 요거랑 요거 자리 바꿔도 된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외우란 말이야. 대칭 차집합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렇게 되죠? 자리를 바꿔도 된단 말이야. 얘랑 바꿔도 돼. 뭐 어때? 공집합 이렇게 되고 얘가 A가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돼? 요게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랑 자리를 바꾸면은 A 놓고 대칭 차집합, 이게 공집합이 되면서 요거 A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얘랑 얘가 됐나요? 이게 암기하는 요령입니다. 이해됐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거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해하기가 쉬워. 왜? 합에서 도를 차집합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공집합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여기서 공집합과 A를 자유자재로 자리를 바꿔도 성립하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 그럼 자,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대칭 차집합을 표현한 건 아닌데, 이 의미상 이게 대칭 차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 다음이 이제 성립하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에서는 요 연산이 바뀌는데, 연산이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좀 특이한 어떤 성질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뒤에 걸 빼고 뒤에서 앞에 걸 뺐다 이 말이지. 맞지? 차집합 시킨 다음에 합집합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야. 정의상. 그죠? 그 다음에 차집합은 교여로 바꿔야 되니까 교여.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요 그대로 요거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맞지? 뒤에 거도 똑같이 돌아오는 거야. 그죠? 여기 여집합오고 여기 교집합에다가 A.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요 단계까지 이제 왔으면 어떻게 하면 돼? 교여 순서대로 빼는 거니까 B에서 A를 차집합한다. 이거고. 이건 이제 교집합에 대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A, B 순서대로 교여, 차집합을 한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건 뭐야? A에서 B를 차집합, 그러니까 B에서 A를 차집합, A에서 B를 차집합. 결국 이건 뭐예요? 차집합을 대칭적으로 합쳤다. 그게 대칭 차집합이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이 정에 의해서 연결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는 같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암기해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두 개의 집합이 대칭 차집합이 됐어. 그럼 이때는 여기다가 양쪽에 다 이렇게 여집합을 취해줘도 어떻다? 같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자, 이제 배수집합의 연산입니다. 배수집합은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데 이걸 좀 잘 이해해보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제 예를 좀 들어갈게요. 자, 만약에 A 한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작게 2라고 쓰면은 이거는 2의 배수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의 배수니까 2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 4, 6, 8 쭉 나간단 말이야. 점점점.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배수니까. 그다음 A 3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역시 3, 6, 9 이렇게 쭉 나가서 무한집합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합집합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 근데 교집합하려면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게 있지. 뭐요? 배수의
뭐예요? 공배수 집합이 되는 거야. 공배수 집합. 이해됐죠? 그러면 자 2의 배수, 3의 배수의 공통 부분은 결국 그러니까 2와 3의 공배수인데 맞죠? 공배수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라는 것의 배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와 3의 공배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니 이거?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가 중요한 이유는 최소 공배수 한 개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그냥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하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공배수가 구해지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가 중요했던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서 좀 바꿔보면 약수. 여기서 보면은 이제 4의 이제 배수고 이거는 이제 8의 배수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합집합을 할 건데 이때는 좀 얘기가 약간 다른데 잘 봐. 4의 배수라고 하면은 4, 8, 그 다음에 12, 16 이렇게 나가는데 8의 배수는 8, 1, 8, 8,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건 포함 관계가 있어. 포함 관계가 있을 때는 합집합을 하더라도 구해내기가 좀 쉬워요. 이해됐지? 왜냐면 지금 보면 8의 배수랑 4의 배수를 비교했을 때 8의 배수가 훨씬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8의 배수는 넓게 떨어져 있고 4의 배수는 어때? 촘촘하게 들어있잖아. 그 집합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 촘촘한 게 더 원소가 많은 거니까 큰 집합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8의 배수를 모두 포함하면서 4의 배수, 4의 그 고유의 배수 있잖아. 8의 배수 말고 그런 것까지 촘촘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는데 이때 만약에 합집합을 시킨다면 어때? 포함관계가 있을 때 합집합이라는 것은 큰 집합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A4, 즉 4의 배수로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겠습니다. 이해됐죠? 방금 전에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것이 가 됩니다. 뭐냐면 봐봐. 자, 자연수 KMN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K의 배수, M의 배수, N의 배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의미가 있어. 자, M의 배수, N의 배수의 교집합은 M과 N의 공배수인데 공배수는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최소 공배수가 들어가고 그것의 배수집합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다시 자 M과 N의 최소 공배수 K라는 것의 뭐라고 한다? 배수집합이라고 한다. 요거를 짧게 얘기하면 뭐냐면 M과 N의 뭐가 되냐면 공배수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나야 요 기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위로 갔을 때 이런 얘기야. 자,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 부분. 그럼 뭐야? 2와 3의 공배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와 3의 공배수이다. 이런 얘기인데 2와 3의 공배수는 그것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집합이다. 이거니까 최소 공배수를 이 아래다 넣으면은 그것의 배수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밑으로 다시 가서 자 이제 여기 합집합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합집합이 구해집니다. 합집합일 때 포함 관계가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때는 게다가 이 배수집합은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알았지? 근데 이제 유한집합일 경우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수집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무한집합에 있어서 합집합에서 이게 포함 관계가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에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 봐. 자, 여기서 두 개 중에 합집합을 시켰을 때 하나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포함 관계가 있고 그 나온 것이 뭐야? 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둘을 비교했을 때 이 여기서 결론으로 나온 것이 어떤 집합을 포함하는 큰 집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봐. n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만약에 2라고 해보자. 그럼 요게 만약에 4라고 해봐. 그럼 2라는 거는 2, 4, 6, 8 되게 촘촘하게 간단 말이야. 2칸씩. 얘는 4칸씩 가는 거야. 4, 8, 12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거든? 이거는 얘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4가 되고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요거 보폭으로 따지면은 2걸음씩 가면은 좀 더 촘촘하지. 원소가 더 많잖아, 그치? 4걸음씩 가면 어때? 촘촘하기가 덜하죠. 촘촘한 게 더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배수 관계가 있을 텐데 요게 좀 더 작은 수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돼야지 이 폰 관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맞지? 그러면 m이라는 거는 뭐야? 작은 수니까 n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약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촘촘한 집합, 즉 작은 집합이 좀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 배수 관계에서 작은 수를 약수라고 하기 때문에 요 m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겠다? n의 요 반대쪽에 있는 n의 약수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잘 익힌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집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봐요. AK라는 것은 어떤 원소로 갔는데 그 원소는 K의 배수다. 자, 이렇게 미리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볼게. 1번 보면은, 자, 이게 뭐야? 4의 배수, 6의 배수죠? 교집합이니까 뭐예요? 4와 6의 공배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4와 6의 공배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4, 6의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되죠? 12가 되겠죠? 그럼 12의 배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돼? 자, 그럼 a, n이 있고 이게 포함돼야 되고 그럼 결국 이거는 해석을 하기에 12의 배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가 해석하기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얘가 큰 집합이야. 그럼 뭐냐면 이게 이제 12발자국씩 이렇게 가는 거거든. 12, 24, 36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포함된다라는 거는 얘 이쪽이 발자국이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여기서 n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가능한 것은 일단 12부터 가능하고 24도 가능하고 36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12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는 답이 12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배수집합에서 자 여기서 보면 합집합이라는 거를 먼저 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2의 배수 3의 배수 어때? 이게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이때는 합집합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걸 좀 알아둬야 돼. 그러면 이 합집합을 먼저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통해서 합집합의 그 연산을 뒤로 이제 미루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연산의 순서를 좀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분배를 하면은 앞에 게 A2가 되고 교집합 A4 이게 먼저 되고 또 가로에는 A3과 그다음에 교집합 A4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해됐냐 여기까지? 됐죠? 여기 A 뭐가 되죠? 3이 되고 그럼 이게 이제 중간에 합집합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A 이제 4, 그다음에 A2. 서로 이제 약수배수 관계인데 걸음걸이가 이제 촘촘한 애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교집합을 했을 때는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작은 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된다? A4로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녀석은 뭐로 해석이 된다? A4, 즉 4의 배수로 해석이 되고 합집합 그대로 놓고 요걸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배수집합에 있어서 부집합, 즉 공배수집합은 구할 수가 있어. 최소 공배수로. 맞지? 3의 배수, 4의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는 12. 그러면 12의 배수는 3과 4의 공배수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이거는 12의 배수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2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딱 보면은 4와 이제 12가 어때요? 약수배수 관계잖아. 그럼 포함 관계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12발자국씩 걷는 그 집합과 4발자국씩 촘촘하게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집합. 그럼 누가 더 이렇게 큰 거예요? 촘촘한 게 더 크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걸 합집합했을 때는 포함 관계가 있을 때 큰 것이 보여야 하니까 결국 이것이 A4, 4의 배수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어떻게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멈춰 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일단 보면은 부집합의 이제 합집합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부집합이 합집합으로 주어지면은 이게 먼저 겹치게 일단 그립니다. 그럼 전체 집합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영역은 몇 개로 나눠져요? 영역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이해했죠? 그때 이제 여기 A차 B집합, 여기 A개, 여기는 이제 A 교집합 B 이렇게 되고, 여기는 B에서 A를 차집합한 곳 이렇게 되고, 여기는 A, B를 합집합한 것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어쨌든 걔네들의 이제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요거 A, B, C개라고 놓고 요걸 D개라고 놓으면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고 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A, B의 합집합의 그 원소 개수는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먼저 A의 원소 개수를 구하고, B의 원소 개수를 더합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각각이 되는데, B가 하나만 이게 우리가 세야 되는데, 이렇게 각각을 세다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두 번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두 번 말고 한 번만 세기 위해서 한 번을 빼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오히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빠짐없이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먼저 센 다음에 이렇게, 맞지? 중복이 있을 경우에 그 중복을 지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일단 각각을 더한 후에 중복된 게 이제 지금 두 번 더해졌기 때문에 중복된 거 한 번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한 번씩만 골고루 세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B가 서로서로 하는 것은 만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식의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그대로 각각을 그냥 더하면 이거는 합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AB가 서로서로일 때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약간 다르지만 이거 잘 정리해놔야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합집합이긴 합집합인데 집합이 3개 있을 때 합집합이에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이제 자, 먼저 얘도 이제 보면 각각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소를 더할 때 어떻게 더할까? 하나, 둘, 셋, 넷. 한번 썼죠? 이렇게. B를 더할 때 어떻게 되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더한단 말이야. 됐죠? C를 더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번씩만 세야 돼. 근데 점이 여러 번 찍힌 곳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 AB의 교집합을 한 번씩 지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AB의 교집합을 한 번씩 지웠어. 그럼 한 번씩 이렇게 지워지겠지. 맞지? 됐어. 그 다음에 BC를 또 교집합을 한 번씩 지울 거야. 그럼 어디야? 여기 점 하나 지워지고, 여기서 또 점 하나가 지워지겠어. 맞죠? 해결됐어. 그 다음에 CA의 교집합을 또 한 번 지우겠습니다. 그럼 어디야? 이쪽이니까 여기서 점 하나 지우고, 근데 여기 마저 지워진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해놨는데 나머지는 다 됐는데 하나가 빠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 개의 공통 부분이 여기서 세 번 빼다 보니까 원래 한 번은 셌어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 셌거든. 근데 요 단계에서 세 번을 뺐어요. 그래서 아예 안 셌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거를 한 번 더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전체적으로 한 번 센 거지. 그럼 이제 기계적으로 그 공식을 외워보겠습니다. 잘 봐요. 연관을 시켜볼게요. 위랑. 자, 두 개의 합집합이야. 그럼 각각을 더해. 그 다음에 둘씩의 교집합을 한 번씩 빼는 거야. 이해됐죠? 자, 요거 셋이니까 봐봐. 일단 한 번씩 더해. 그 다음에 둘씩 짝을 지니까 A, B, B, C, C, A.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얘네들을 일단 빼는 거야. 비슷하게. 맞죠? 그럼 잘 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플러스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세 개의 교집합을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풀, 마, 풀.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좀 생각해 준다면 공식 외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공식을 좀 외워주세요. 암기는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어서 나가면 자, 두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다. 자, 교집합을 구하라. 그럼 요거는 이제 x로 놓겠습니다. 얘를. 됐죠? 그럼 요 43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돼?
30 더하기 25 한 다음에 교집합을 이렇게 빼주면 43이 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공식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게 55잖아, 그치? 55고 양쪽에 40을 빼면은 이건 이제 10이 되고 3을 빼주면 어떻게 돼? 2가 되고 얘가 2양 되면은 요거는 x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12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여기서 자, 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18이라는 것은 하나씩 더합니다. 8 더하기 12 더하기 2. 그 다음에 두 개씩 교집합한 걸 한 번씩 빼는 거야. 5 빼주고 6 빼주고 4 빼준다. 맞죠? 근데 마지막에 플러스 누구를 해주는 거야? 교집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x 이렇게 해놓고 구하면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5랑 얘 계산하면 이게 3이 되고, 맞죠? 6이랑 요 계산하면 2고 4랑 계산하면 얘가 일단 5가 됩니다. 맞죠? 그럼 요거 두 개 계산하면 8이니까 8을 양쪽을 빼주면 10이 되고 6을 양쪽 빼주면 얘가 4가 돼서 결국 x가 뭐가 된다?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집합의 마지막 개념. 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합집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교집합도 있었잖아요. 그치? 자, 앞에서 배웠던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자,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면 됐다. 이런 게 있었고, 여기서 그대로 그냥 원소의 개수를 그대로 이제 세워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요거는 자, 전체 원소에서 A를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A의 원소 제외하면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이 그림을 보고 해결하면 좀 쉬운데,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이에요. 그치? 그러면 일단 A라는 이 전체에서 누구만 제외하면 돼? 이 교집합의 원소를 세갖고 지우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자, 이거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구한 다음에 알 수 있다면, 이게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여기서 이 하얀 부분 B 자체를 통째로 빼면은 역시 차집합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정리해두고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 잘 준비해 놓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함 관계가 있을 때는 좀 더 편리한데,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포함 관계가 있다. 그럼 A가 바깥에 있고 B가 이제 안쪽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A차 B라는 것은 요 바깥에 도너츠거든.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A라는 것 자체에서 안에 있는 요거만 지우면 되니까 A에서 그냥 B를 이렇게 원소 개수를 세서 지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벤 다이어그램과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이제 공식이나 어떤 원칙들 있죠? 그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적용해서 확인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다를 거 없으니까 잘 정리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여집합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NU, 이건 10에서 이거 NA, 얘는 7을 빼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교집합은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럼 이제 좀 봅시다. 여기 U예요. 여기가 뭐예요?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교집합이 2, 이게 A는 7이니까 여기 5를 채워놓으면 7, 이제 해결됐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3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해서 3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지금 우리가 찾는 건데, 교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 부분을 찾는 거죠? 얘는 그래서 5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A의 여집합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잘 몰라요. X랑 여기 이제 Y라고 해놓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X 더하기 Y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경우가 되게 많아요. X, Y가 이제 0, 3, 1, 2, 2, 1, 그 다음에 3, 0.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이거 좀 알아야 돼. 하여튼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만족하고 요거 만족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이 B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때? X에 의해서 결정되잖아. 그치?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거는 원소가 2 더하기 0, 2개, 3개, 4개, 5개인 그런 다양한 4가지의 B, 집합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